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상승 좋아요. 네, 이거예요. 하트 뿅. 네, 왜냐면 시장의 상승이 너무 두드러져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거지 같아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연속 상승이 또 가능하단 말이죠.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 본격화. 자, 이런 모양새들. 자, 오늘 외국인들도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쪽. 자,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받침목,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 형성,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된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들, 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소형주들의 반등 속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200%가 넘어간 위메이드, 와, 엄청난 상승이 또 일어났습니다. 200%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뭐 굿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까지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역시 종목은 잘 기다리면 좋은 종목은 반드시 보답을 해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3200을 넘겼습니다. 드디어 또 3200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어제 대비해서 오늘은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희망적인 부분은 어제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일단은 상황 자체는 21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하죠. 횡보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만기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053포인트예요. 이제는 10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죠. 0.7% 정도만 더 올라가도 코스닥 신고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스닥 신고가, 이것은 또 어마어마한 일이죠. 즉 중소형주들의 어떤 반등이 그만큼 빨리 나왔다는 거, 또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이걸 계속 보고 있다라면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했었던 대형주 쪽에서 막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막 사주기 시작하니까 오케이, 지금 팔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에이, 기다리자, 어차피 저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는데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 보니까 아, 저기로 가면 좀 더 빠른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남의 떡이 계속 커 보이는 거고요.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 너무나 좋았던 게 지금 매매 종합 살펴보시면 5,800억 순매수입니다. 막판에 또 쫙 들어오면서 매수를 더 많이 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올랐으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좀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이렇다면은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순수한 매수 유입을 통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개인들이 지금 4,600억 팔았는데요. 어느 업종별 현황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한 포인트가 전기전자에서만 3,200억입니다. 근데 개인들 물량을 굉장히 많이 뺏어갔죠. 네,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 4,800억 순매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이 개인들 물량이고요. 전체 포인트에서는 6,200억에 달하는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화학 종목, 은행 종목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참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카카오뱅크 쪽에서 나오는 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시총 비중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7%대 좋아요. 자, 하이닉스 0.4%대 좋습니다. 일단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또 올라가면서 지금 하이닉스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쪽에서도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살짝 뒤처진 모습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가 다시 우상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I나 LG화학도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 형태의 모습도 현대차도 올라갔고요. 그 대신에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아까 오전만 하더라도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힘입어서 한 9%대까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크래프톤, 오늘 LG전자가 또 많이 올랐죠. 10%나 올라갔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다만 저항선에 부딪힌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간다 이후에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NC소프트는 어떻게 됐나요? 네, NC소프트 더 밀렸네요. 네, 지금 30위권으로 지금 밀려나는 모습. 계속 떨어지면 안 좋은데요. 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줘야지 되는데 장이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좋은 패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셀트론 관련주들 다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고 배터리 쪽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위메이드가 18위권까지 올라갑니다. 야, 위메이드 빵 치고 나면서 이게 200%가 넘어갔습니다. 수익률이요. 정확하게 수익률을 본다라면은 210% 좀 나오겠네요.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네요. 네, 210%라뇨. 대단한 상승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180%대, 지금 장중에는 200% 넘어섰었는데 지금 조금 내려서 180%대. 야, 이 정도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막 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소형 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갑자기 막 뿜어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니아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시끄러워졌죠. 많이 올랐죠. 이렇게 되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변동에 대한 포인트가 멀지 않았어요. 변동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또 변동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저처럼 이제 절반 정도 매도하면서 차익을 챙겨놓게 되면 상당히 안정감 있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 말고도 오늘 전자결제 관련해서 KG 모빌리언스 뭐 장중에 거의 상한가 임박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20%대 상승 마감. 좋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가 빵 치고 넘어갑니다. 유라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부터 올라온 이 상승률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재료나 추세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은 손실률이 갑자기 커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의한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면서 흐름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더 좋은 모습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혹시라도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붙잡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수익의 어떤 포지션 전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보시면은 레버리지 매수가 많이 들어갔네요. 1등이에요. 더 올라간다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LG전자 쪽,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순매도, 하이닉스 순매도 이건 차익 실현이에요. 금융투자 쪽일 거예요. 삼성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있죠. 이게 순매도가 나타난 모습이고 연기금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때 좀 따라 들어가야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팔아먹는 거 보니까 연기금들은 역시 나쁜 놈들인 것 같다라는 것에 이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신 안 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확신했지만 더더욱 확신을 하고 있다. 연기금 나쁜 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인버스 매도가 들어가고요. 레버리지를 강하게 매수 들어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좀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화학주 쪽에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좀 한번 볼게요. LG화학 팔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매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이 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견조하게 지켜왔었던 그런 매수의 유지, 이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외국인들 지금 이 곳버스를 팔았어요.
그 ETF 쪽 매매 잘 안 하는 거 잘 말씀드렸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팔았다는 것은 주가가 더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겠다. 나 좀 더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일 테고요. 삼성전자 매수 연속적으로 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 매수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서 그래도 뭔가 좀 괜찮아 보인다 싶은 것들은 매수가 쭉쭉쭉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LG화학과 약간 반대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 LG화학의 기술적 반등이 높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분위기는 계속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매도 쪽으로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승은 지켜줄 수 있겠고요. 그 상승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시면서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을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일 텐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승폭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어서 약간의 종목 장세를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치고 넘어가면서 신고가 만들어준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월요일까지 진행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한 번 정도 찍어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저항선 때 임박하는 모습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대까지는 아니더라도 0.78%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저항대 진입할 수 있고 또 신고가 찍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월요일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황에 대한 포지션은 이제 상승 이후에 변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권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내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자체는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가면서 또 계속 과정적인 부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9월의 첫 번째 주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은 푹 쉬시면서 이제 또 더 좋은 생각들 하시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주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요. 불끈불끈 신나는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